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한 주 시장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봄의 시작인 입춘을 앞두고 있는데요. 입춘에 입이 들어갈 입자가 아니라 설립자인 걸 보면 새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대로 세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연초 분위기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또 FOMC도 끝났습니다. 시장의 수급 쏠림 그리고 현재 위치 분석해 보면서 저희가 또 전략적인 부분 쏙쏙 잡아 드릴 테니까 저희를 통해서 입춘 대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장의 진정한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 포진돼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신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수익, 배틀 수익률부터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종목 선별을 또 탁월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시고 또 생성된 영어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 여러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지금 바로 해주시고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익 배틀 쌈장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알아볼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5팀의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진원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개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포트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 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전략 변경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요. 방송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될 테고요. 당일 순위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김진욱 멘토님 사실 포트에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빠르게 편입을 해주셨는데 어제는 16%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오늘도 빨간불 킨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 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링크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 뜹니다. 하단에 참여하기 누르시면 끝이거든요.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멘토님이 또 금요일에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뭐 무슨 일 있으셨나요? 항상 이제 그 윗공기가 있으면 아랫공기도 한번 맛을 보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동기부여가 또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좀 동기부여가 생기셨나요? 어떠세요? 생겼죠. 근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이제 제가 이제 월별로 따진다면 항상 네. 상위권에 있는 건 아시죠?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일을 만드신 건가? 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게 네. 100% 이제 계속 수익만 나면 사실은 이건 신이죠. 이제 손절이 있으면 수익이 있는 반면 결국에는 꾸준함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음. 대다수의 종목이 아닌 소수의 종목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소수의 종목으로 신중하게 하지만 손실은 적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계신다는 점 아마 계속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슈보다 빠르게 그 종목들을 선점해주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그 종목 전략도 톡톡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을 또 선점해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늘 강조해 주시는 게 시장 공부죠. 시장을 넓게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맞습니다. 그럼 시장을 먼저 봐야죠. 네, 일단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은 조정이 왔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뭐 AI 거품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의 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할 거다라는 이런 루머가 좀 돌았었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동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지만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간단히 좀 시청자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건 사실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할 거라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오니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약 13% 정도 감소를 했었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선방이 좀 됐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했었던 거는 이제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2%가 2.1%인지 2.9%인지 왜냐하면 지금 3.2%이기 때문에 네. 0.3% 정도 건데, 내려가면은 네, 맞아요. 똑같이 2%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작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건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랑 이제 메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오면서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다 20%씩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에 지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끄는 역할을 좀 독특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번 달에 일단은 13일하고 16일에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이제 이 2%대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아직까지 좀 견고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견고하면 시장이 원래 좀 상승 타려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보면은 연준에서는 그럼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안 할 거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몇 프로가 나오냐, 2%대까지 내려가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월 21일에 FOMC 의사를 공개가 됩니다. 아마도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달에 있었던 거를 2월 달에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자 국내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2,600포인트를 돌파 안착을 했잖아요. 자, 이거 제가 좀 기준을 좀 보자면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흔들다가 아마 2,600포인트를 돌파 안착 다시 또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돌파 안착? 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하지만은 이제 메이저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네. 바로 올리지는 않아요. 흔들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더 겁을 좀 줘야지 개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좀 던질 수가 있고. 자, 겁을 왜 주나요, 근데? 그러면 다 돈을 벌잖아요. 보통은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운전대를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게 메이저들인데 이 메이저들이 보통은 이제 자리를 곱게 안 줘요.
흔들고 가죠. 예,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주식이나 시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변동성을 좀 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 섹터를 들고 있는 개인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뭐 버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평균 단가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아마 메이저에 다 주어서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수급 쏠림이 좀 계속 있었던 대형주 쪽에서 물량이 나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시장을 이끄는 거는 대형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30% 이상의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거예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핸들링은 메이저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올라가지만 국내 시장 약간 또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에 어쨌든 결론은 돌파 안착할 거다라고 좀 제가 봤을 긍정적인 때는 전망을 주신 거니까. 그렇죠. 현재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매크로 지표를 확인할 필요 있다는 부분 일단 좀 짚어주셨고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흐름, 지금 분위기를 또 잡아주셨습니다. 이 안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 계속 또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이슈보다 또 빠르게 종목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네. 여기 또 증시 체크 포인트에 아마존 메타 관련해서도 잡아주셨길래 네네. 메타버스 관련주가 그래도 좀 다시 재시동을 거는 것 같거든요.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도 됐는데 또 괜찮아가지고 네네. 근데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섹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쪽에 좀 수급이 확인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수급이요? 그러니까 좀 눈에 띌 만한 수급? 눈에 띌 만한 수급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함정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을 볼 때 사실은 한 달 동안의 단기적인 수급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네. 맹신하지 않죠. 제가 맹신하는 수급은 실시간 수급입니다. 실시간의 이 움직임들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네. 사실은 뭐 제가 방송에서나 이렇게 오픈을 하고 싶지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이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경험이 좀 경험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메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자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당연히 들어왔겠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섹터를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많잖아요. 종목이 많은데 굳이 지금 바닥은 맞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바닥은 맞아요. 바닥은 맞는데 그 바닥을 지금 다졌는지 아니면 지하로 더 내려갈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 네네. 좋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좀 메타버스 관련주가 재시동을 걸어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확인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부분 또 의견 주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또 노란톡방 안에서 김진욱 멘토님과 실시간 수급도 또 확인을 해보시고 또 관련한 전략도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멘토님이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을 잡아주셨는지 이를 통해서 여기에서 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죠. 자, 에이스테크와 포시에스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7%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는데 에이스테크부터 볼게요. 아니 이 5G 통신 장비 관련주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저 지금 3주 내내 죄송한 마음 계속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사실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또 나올까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이런 재료 같은 게 나올 때 네. 한 번 반짝 이슈됐다가 한 조정 기간을 한 몇 주 정도 거치다가 또 한 번 이슈됩니다. 보통 우리 생각해보면 옛날에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네. 계속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왔다가 한 2, 3주 또 조정받고 또 나왔다가 조정받고 결국엔 같은 재료였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또 메타버스로 또 편입이 됐냐 안 됐냐 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보통 경험상 이런 5G나 6G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당연히 조정 오는 게 맞겠죠. 왜냐?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좀 좋아지면 또 섹터로 또 수급이 몰릴 거고 네. 그 수급이 또 이제 조정이 또 오면은 이런 통신 관련주도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슈가 일단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해 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네. 그 전부터 종목이 분명 움직일 텐데, 수급이 움직이죠. 쏠릴 텐데, 네.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또 통신 관련주 또 편입해 주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그 실시간 수급이나 차트를 좀 보고 아마 판단을 하겠지만, 오. 아마도 튈 가능성이 있다. 재료로만 봤을 때 튈 가능성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리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를 보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재료가 나오기 전부터 네. 자리가 왔었고, 맞아요. 그리고 실시간 수급이 왔었고, 이 움직임을 좀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이 이 기업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메이저들이 개입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는 메이저가 운전을 하면은 살짝 발을 걸쳐서 따라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에이스테크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현재 위치가 어떤지. 에이스테크를 좀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던 단가가 이제 3,300원, 3,380원이에요. 네, 맞아요. 3,380원. 일단 음봉이 나오기 전이었고 3,380원이었고, 자, 그 전에 좀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처음에 3,380원에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좀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일단 파동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하락한 이후에 이제 시간 조정을 거쳤어요. 자, 시간 조정을 거쳤다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길을 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을 모았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길을 모은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번 눌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눌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좀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은 바닥에 있는 건 맞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바닥에 있다고 해서 이 통신 관련주는 바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건 뭐냐면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반등 오고 하락하면서 반등 왔었는데, 지금 모습도 똑같긴 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눌림목이 왔었을 때도 오늘자 기준에서는 21선에 한번 2,650원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지를 받는 이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에이스테크를 좀 진입할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눌리면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더 눌리면 좀 더 눌리면 바로 뭐냐, 이 매물대가 지금 2,5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누른다고 한다면 하락 같은 게 보통 한 60선 이 구름대까지는 한번 눌러주는 게 맞아요. 2,000원 초반까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아마 2,000원 초반까지 이렇게 눌린다고 한다면 반등이 다시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2,000원 초반에 진입을 해서 한 2,600원 부근에만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약 한 30% 정도 되나요? 맞나요? 그 정도 2,000원. 될까요? 제가 좀 셈이 일단 그렇게 수익률 빠르진 계산해 않아서. 봐야겠지만 대략 2,000원 초반에 계산기를 준비해 매수를 하게 놔야겠어요. 되면은 약 한 30% 정도 되네요. 2,600원이니까. 그 정도 네.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욕심이 아니어도 1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네. 오, 10% 이상 다시 한번 추세를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에이스테크 또 통신장비 관련주인데 어제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이슈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전부터 또 선점을 해서 함께 추가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함께 전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시스 봐야 될 텐데요. 네. 이 종목은 과열 종목 풀리면 한 번 더 추세 노려볼 만하다고 또 코멘트를 주셨었거든요. 포시스. 자리가 보일지 지금 어떨지 궁금해요. 포시스가 좀 아쉽죠. 포시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이제 투자주의가 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주의가 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투자주의가 뜰 거라는 걸 미리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과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당분간 이제 이 10분간 거의 동시효과처럼 이제 10분간 동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냥 수급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거는 포시스 같은 경우도 재료가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진입을 했었는데,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였고,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재료가 없었고, 재료가 이제 터진 거는 저희가 진입을 하고 나서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좀 증가를 하면서 재료가 한번 터지면서 클라우드 관련주가 한번 이슈가 됐었죠. 이건 거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주식은 돌고 돕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사이클이고, 제가 그리고 지금 사이클 중에서도 보통 연초에 좀 많이 가는 거에 보통 철강 관련주인데 시세가 또 나왔더라고. 그건 또 저 PBR 관련해서 나왔을까요? 보통 이제 그 또 철강 모멘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초에 이 물량을 좀 전해놓고 이제 수출을 해요. 근데 수출하는데 이제 아마 작년에 비해서 아마 좀 저조된 건 맞아요. 근데 저조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며칠 동안 좀 시세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주식 사이클이란 거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어떤 섹터가 좀 강했고 이런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철강 섹터를 좀 보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네. 좀 제가 원하는 자리보다는 좀 올라갔기 때문에 잡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저조가 좀 됐었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는 좀 놔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보내줬다. 그래 포시에서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 돌아가는 섹터가 어차피 주식은 사이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또 발표됐잖아요. 됐죠. 근데 굉장히 또 순이익 자체가 30% 넘게 증가한 걸로 그리고 발표된 시가총액 1위도 다시 탈환하면서 맞아요. 굳건히 지켜주고 있죠. 근데 그 사업 자체가 그 1등 공신 사업부 자체가 클라우드 사업부라고 맞아요. 네, 들었는데 그렇다면 또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요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죠. 왜 안 살까요? 10만 전자 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실 거는 결국에는 평균 단가예요. 내가 단가가 정말 좋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단가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장기적으로 못 가져가는 맞아. 거고. 역시 자리를 또 삼성전자 어때요? 막 중시하시니까. 실적 막 계속 좋게 나왔었고 기존에 뭐 작년에도 뭐 최고 실적 나왔는데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종목을 가져가느냐, 그 자리를 선점하느냐가 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목이 또 갈 때 그 상승층에서 또 종목을 잡는다면 또 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또 좋은 자리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황부터 또 지난주 종목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또 시장 크게 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위해서 또 톡톡한 비법을 챙겨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해서 알아볼 내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최종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노란 톡방 안에서는 전략 변경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무료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손쉽게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살펴볼 때가 됐죠. 먼저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이동훈 멘토님은 지난주에도 1등 하셨고요. 최다 1등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9% 넘는 꽉 찬 양봉을 보여준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수 효과 때문일까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SL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목표가 시원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갈 테마를 미리 선점해야 수익률을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거겠죠.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수페터시스가 오늘 7% 넘게 급등을 했어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을 뿐이지 갈 테마 그리고 갈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은 역시나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HLB 제약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잠시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6% 넘는 수익 챙겨주면서 근데 1차 목표가만 터치했습니다. 상단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편입을 할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를 오늘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8% 넘는 급등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으로 1% 넘는 수익률 챙겨주면서 1차 목표가 터치했는데요. 우리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이 이제 효자 종목을 HLB 그룹주로 바꾸게 될지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팀인데요. 어제 편입을 했던 SCI 평가 정보가 손실률을 조금 키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신 브레이크를 편입을 해주셨어요. 역시나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제가 수급을 한번 살펴봤더니 기관 외국인이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매수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더라고요. 역시나 시초가 공략해 주셨고요. 2% 넘는 수익을 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에코프로 머티 어제 16% 오늘 1% 넘는 급등세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미리 급등 나오기 전에 편입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 종목 모두 다 2차 목표가 터치한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등을 하셨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하지만 오늘의 1등은 최종 1등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될 테고요. 대신 요일별 1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김진욱 멘토님이 1등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모습이네요. 이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께는 HLB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진욱 멘토님에게는 에코프로 머티가 있었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을 미리 편입해서 빠른 수익률 그리고 큰 수익률을 내줬다라는 것이겠죠. 이 두 분 중에 최종 1등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일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복귀를 해볼게요.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넣어주셨는데 롯데 정밀화학부터 볼까요? 네. 2차 목표가 터치.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2차 목표가 터치를 해주셨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 역시 보니까 1, 2 두 번 다 하셨고 1, 3, 3, 1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몇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위 아닐까요? 1위라고 또 확신하고 계세요? 보수적으로 하면 2위 아닐까요? 1위 또는 2위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본다. 네. 윗공기 확신한다? 그럼요. 지금 금요일 출연했는데 공기가 안 좋아요. 지금. 공기 안 좋아서 윗공기 예. 마시고 싶다. 다시 가야죠. 좋습니다. 자, 그럼 롯데 정밀화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정말 수급으로 딱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롯데정밀화학 사실은 제가 구름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름대 차트를 좀 보고 진입을 했었었고 요소수 관련주는 사실은 이건 이미 재료가 끝난 사실은 재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롯데정밀화학은 이미 끝난 재료였었고 그래도 일단은 메이저 수급도 확인이 됐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대에서도 자리를 한번 줬었고 네. 그래서 일단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수급이 계속 쏠리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가 좀 뭐가 나왔냐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서 나왔던 오. 재료 같은 경우는 일단 BMW에서 이제 요소수 독점 공급을 연장을 했다. 계약 연장을 했었다는 재료. 이 재료는 말 그대로 실적에 그럼 도움이 되니까 수급에 한 번 더 붙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이제 롯데그룹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이 전년비 대비해서 한 3천억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롯데정밀화학도 한 번 더 탄력을 좀 받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 또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차트는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차트 잠시 보기 전에 네. 제가 이거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 일단 오. 수급 좀 보시면 이제 기간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1월 달부터 해서 네.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가 연속으로 매도가 들었어요. 매도가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1월 25일 날부터 이제 연속으로 한 6거래일 정도 순 매수를 했었고 오. 자, 오늘자 기준에서는 개인이
기관 같은 경우가 살짝 금액은 적지만 순매도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외인이 몇 거래를 연속 순매수한다. 기관이 몇 거래를 순매수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사실은 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입하기 그 전부터 실시간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아. 그래서 실시간 수급과 이 핸들링을 좀 보면서 진입을 하고 차트까지 좀 맞는다고 한다면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말씀드리면 단가가 저희가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었고요. 대신에 단가가 높다고 하면은 흔들렸겠죠. 올라와라 기도를 왜 하면서. 저점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계속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단가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롯데정밀화학 일단은 차트를 좀 볼 건데요. 네. 일단 어차피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 일단 주봉 잠시 좀 보면요. 네.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캔들, 그러니까 이제 도지형 캔들이 좀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했을 때도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이런 도지형 캔들이 뭐냐면 하락을 계속하다가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왔을 때도 그 다음 주에는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저점을 직전에 있었던 주봉사 저점을 깨고 지속적인 음봉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를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입을 하기 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도지형 캔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마찬가지로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보면서 매매를 하면 도움이 좀 된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봉상이 좀 보게 되면 저희가 평균 단가가 48,750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냐면 좀 봐야 될 게 지속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하락이 나왔죠. 자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나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속적인 하락은 없고 계속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조정이 있고 반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에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이 지금 간단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반등폭을 좀 볼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반등폭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중요한 게 일단은 여기서 현재 이 부분까지는 올라왔죠. 23.6%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최소한의 이 38.2%짜리인 52,000원까지는 한번 이렇게 빠지더라도 반등이 한번 왔다 빠지지 최소한의 그러면 이 38.2%까지는 52,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진입했었을 때는 이제 구름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은 구름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진입했었을 때 이제 48,000원 부근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48,000원 부근이죠. 요 부분. 이 부분인데 이거 60분봉입니다. 자, 60분봉에서 결국에는 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48,500원에 또 지지를 받았고 상승 이후에 마찬가지로 또 48,500원 부근에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죠. 자, 그러면서 두 번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됐었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입절까지 나왔던 모습이고 자, 그럼 이거 30분봉으로 좀 줄여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구름대가 이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양운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양운이 다 만들어졌죠. 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지금 한번 조정은 올 수 있겠으나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올 수는 있겠으나 다시 구름대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조정 올 수 있지만 다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멘트 주셨습니다. 일단 차트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시세의 길라잡이가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구름대를 형성해가는, 구름대를 몰고 다니는 김진욱 멘토님의 차트 기법 꼭 함께 가져가시면서 또 시세에 맞는 그런 전략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좋은 수익도 담아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고 4% 훨씬 넘는 수익도 담아주셨는데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계속 윗공기를 마시면서 또 좋은 순위까지 가져가셨거든요.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포트 속에 이런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또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머티인데요. 지난주에 또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서도 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힌트를 좀 찾아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은 7% 훨씬 넘죠. 8% 가까운 수익 담아주셨고 그럼 이번에 에코프로머티는 수급 관점 아니라 다른 포인트일까요? 기술적 반등인데 네. 지난주에 앵커님이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섹터 잡는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저한테.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도 2차 전지 섹터를 잡는다고요? 에? 2차 전지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잡을만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의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참. 자,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잡았었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양극재 거의 소재 대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일단 테슬라랑도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주라도 같이 좀 이어가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2차 전지가 테슬라랑도 엮여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테슬라에 이제 우리 기업이 공급 계약을 해서 수주를 좀 늘리느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 11시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꼼꼼하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요 섹터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국내 시장이 어떤 섹터가 갈지도 좀 흐름까지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도 있었고 FOMC도 있었고 차익 신호 매물도 나왔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왔었을 때 올리기 위한 조정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이유도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뚜렷한 악재가 나오진 않았고 그냥 찌라실 뿐이었고 그냥 고점 그냥 너무 많이 올라왔어. AI도 똑같아요. 이거 AI 너무 많이 올라 거품이야?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 경신했다가 차익 신호 매물 나오고 고점 네. 경신했다가 차익 신호 매물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거기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개인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이거 누가 올릴까요? 메이저가 메이저가? 올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올릴 때는요 자리를 안 주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개인들은 어떡하나요? 어떤 종목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멘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매매를 했었고 사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쵸. 떨어지는 칼날에 그런데도 잡으신 거죠? 주우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쵸, 잡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잘라서 잡은 게 아니고요. 경험이 있었고 바닥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잡은 겁니다. 잘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잘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맨날 차트만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다 잘할 수 없어요. 네, 보다 보니까 잡은 거고 일단 뭐 이슈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죠. 뭐 그 중에서 양극재 중에서 전고체 생산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또 완공이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왔었을 때는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이 왔었고 2차 전지도 거품, AI도 거품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찌라시한 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는지 또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머티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네. 머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개인분들이 함부로 좀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볼게요. 혼자 판단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자, 일단 일봉상 차트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일봉상. 제가 이날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볼게요. 자,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오고 고점을 만들고 자, 조정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죠. 자, 근데 이렇게 왔는데 떨어지는 칼날에서 왜 잡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네. 이 14만 원 초반에 이렇게 바닥을 다진 모습이 체크가 됐죠. 이거 좀 다 지우고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을 다지잖아요. 이 14만 2천 원, 3천 원 부근에서. 자, 이 말은 좀 뭐냐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하락 이후에는 반등이 있다. 저는 이 반등을 먹으려고 수익을 내려고 진입을 했었던 거고 대신에 손절가가 굉장히 타이트했죠. 짧았죠. 그러니까 손절가가 짧았고 익절가가 조금 더 높았다. 손절가가 한 2%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고 자, 그 이후에 차트 보면은 제가 진입을 하고 나서 수요일 진입하고 나서 오후장에 진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오늘자 기준에서 갭상승하고 도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좀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더 올라갈 거야가 아니고요. 네. 저희는 반등을 어쨌든
수익을 냈었고 네. 직전 고점 돌파하면 진짜 좋겠죠. 하지만 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에코 프로머티를 더 올릴 건데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있겠죠.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살려줄 거냐라고 한다면 제 경험상 아니에요? 살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거고 아니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 경험상 확률로 보자면 네. 이렇게 하락 이후에 어쨌든 저희는 하락 이후에 반등을 먹은 건데 지금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살려줄 가능성보다는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근데 이 하락 보면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나 좀 보면요.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보면 다 왔네요. 오늘자 보면 보세요. 자, 고점이 일단 형성이 됐잖아요.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자, 저점이 형성됐는데 보세요. 이 하락 이후의 반등인데 오늘자 지금 저항받은 자리가 38.2% 자리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은 38.2%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하락 이후에 38.2% 지금 저항 맞았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네. 경험이 또 중요하잖아요, 멘토님.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멘토님의 경험치로 또 전략적인 부분, 추후 전략까지 또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계속 세워가실 수 있는 부분들, 에코 프로모티는 워낙 또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또 떨어지는 칼날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또 단숨에 잡아주셨고 7% 그냥 7%가 아니라 8% 가까운 수익으로 2차 목표가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가장 높은 층에서 매수한 후에 내려오지 못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꼭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보시고요. 지금 보이시죠? 한 주 동안 1위, 3위, 3위, 1위 하시면서 또 목요일 어제장까지 12% 훨씬 넘게 챙겨주셨고 단 2개의 종목으로 또 2자릿수 수익을 합산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몇 위로 또 마감을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주에 또 어떤 요일에 오실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윗공기를 마시고 계실지 다음 주에 꼭 함께 또 관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에코 프로머티가 아니라면 네. 그럼 2차 전지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세요? 저는 다 긍정이에요. 그러세요? 저한테 수익을 주면 다 긍정입니다. 그게 섹터든 뭐 테마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어제 그 에너지 관련해서 가스랑 오일을 좀 에너지주, 봤어요. 네. 필에너지. 더 떨어질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망가졌어요, 차트가. 그래서 네, 아마 천연가스랑 아마 오일 쪽이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테마를 들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지금 섹터로 이동을 해서 수익을 좀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빠르게 이동을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전략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어떤 신규 전략 가져오셨을지. 드디어 이제 자리가 왔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킹왕짱에 편입했었던 종목이고, 자, 일단은 뭐 SKC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냥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좀 대장급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적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슈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제가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차트도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건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기존에 있었던 화학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내려놓고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로 간다는 건데, 아까도 뭐 2차 전지 거품, 뭐 AI 거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뭐 선방형이 됐다고는 하지만 좀 더 가야 된다고 봐요. 더 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AI가요? AI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거품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질문이에요? 너무 먼 미래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미래가 반도체, 2차 전지, AI 3개 아닙니까? 네. 이거 뭐 지금 실적에 뭐 100% 반영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요. 2차 전지는 진짜 좀 작년에 많이 가긴 했어요. 많이 갔고 또 조정이 왔고. 네. 결국에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언젠가 한번 크게 큰 파동이 틀 건데, 그래서 저는 뭐 SKC를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SKC는 이제 반도체랑 이제 2차 전지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박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도요타랑 공동 투자하면서 중국의 저품질에 있는 동박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잡아먹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SK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적자는 거 맞아요. 왜 적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기존에 했었던 화학 사업을 접고 이 화학 사업에서 접은 이 금액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회사를 인수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기존 화학 매출이 줄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맞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수급입니다. 개인들 수급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의 순매수가 너무 많고요. 기관에서도 안 들어오고. 지금 차트나 뭐 이런 걸 다 봤었을 때는 지금 매수라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근데 지금 개인들 매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개인 매수들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매도를 하면은 그때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게 완벽한데 개인 매수. 이게 너무 아쉬워요. 항상 저는 반대로 근데 왜 합니다. 개인 매수가 많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전쟁터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벌면은 누군가가 그렇죠. 돈을 잃잖아요. 그럼 이 시장과 이런 수급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가를 올리는 거는 개인들의 금액으로는 저는 턱이 없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장도 올라가고 이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걸 그래서 좀 보태주면 좋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너무 착한 생각이고 그래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인데 결국에는 이 개인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손절가가 다 왔네라고 했을 때 매도를 한다면 그때부터 저희는 좀 죽어간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급은 개인들 따라가시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외인들이 뭐 연속으로 5거래를 순매수했다. 이미 기사 다 났고요. 이미 수급 표시 다 났고요. 그때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SKC 자리는 좋지만 이게 살짝 아쉽다. 네. 또 수급적인 부분 아쉬움 있다는 부분도 아주 또 날카롭게 잡아주셨어요. 킹왕짱 포트에 넣어주셨을 때 작년 10월이었고 69,500원에 잡아주셨었거든요. 지금 위치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차트 보면요. 네. 자리는 너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거 다 한번 줄여볼게요. 주봉 보게 되면 자리는 너무 좋거든요. 이 자리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은 고점 이후에서 파동이 하나, 둘, 그다음에 이 3파동이 이제 시간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저점 깨면서 반등이 왔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하락파동 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 부분에서 하락파동 A, 상승파동 B, C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좀 못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하고 지금 추세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에 대한 이 주가가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쌍바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7만 원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7만 원 초반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연도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크게 파동이 나온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2023년도 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한번 다졌는데 지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닥자리긴 합니다. 저라면은 이 부분을 한번 살짝 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개인분들이 손절가를 다 잡아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메이저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올릴 거라면은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쓰리바닥 만들고 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손절가가 이 부분일 겁니다. 69,000원, 7만 원 초반일 거고 그럼 저라면은 만약에 이걸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 메이저라고 하면 이 부분을 깨고 그리고 바닥 다지고 자리 안 주고 그냥 계속해서 양봉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시세가 폭발하면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말씀하시는 높아요. 걸까요? 왜냐하면 자리를 주게 되면요. 개인분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보통은 자리를 잘 안 주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200%, 300% 급등한 종목도 보세요. 자리 주나요? 안 줘요. 제주반도체처럼? 자리 안 주고 올려요. 보통은 그래요. 네. 아마도 SKC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신규 전략 관련해서 SKC 종목을 주셨습니다. 하락파동 다 나왔다. 먼저 첫 번째로 코멘트 주셨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또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매수세가 아쉽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바닥 또 지지한 후에 나올 추세 그 이후에는 정말 자리를 주지 않고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이후에 가져갈 부분들 시세 여러분들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슈가 또 어떤 수급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떤 시세를 끌어갈 수 있을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인데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슈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또 종목 세워 가신다면 이런 선점할 수 있는 시세들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꼭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